자, 이번 시간은 법률의 부관 1번 민법상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보시면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법률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므로 묵시적 방법으로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우리 의사표시는 언제나 묵시적으로 가능하다고 명시적 묵시적으로 다 가능하다 1번 정답이 되겠고 2번 문제로 가시면 옳은 것은 그랬는데 1번 보시면 법률에 조건이 붙어있는지 여부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주장자가 증명을 해야 돼. 네, 항상 주장자가 증명, 이 원리만 알면 되죠. 3번에 민법상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번에 조건은 법률의 내용을 이룬다. 그 말은 결국 이 조건도 계약서에 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계약서 내용인 거지. 4번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바로 가시면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보시면 이게 임의성취 그랬을 때 기해무, 불정무 이렇게 되죠. 기해무, 불정무 이렇게 되는데 기성조건은 무효가 되려면 이게 해제 조건이야지. 정지 조건일 때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렇게 된다는 거죠. 1번 정답. 그 다음에 6번 가시면 옳지 않은 것은 5번에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는 권리가 성립한 때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렇지 않죠. 조건이나 기한은 조건 성취 시부터 효력 발생 또는 효력 소멸. 이건 이제 정지 조건 보니까 효력 발생 이렇게 되는 거죠. 소급표가 없어. 다만 이제 특약으로 소급표를 인정할 수는 있다 이렇게 말한다. 기한은 특약으로도 소급표를 인정할 수가 없어. 그 점이 차이점이죠. 자, 7번 가시면 옳은 것은 5번에 보시면 정지 조건부라는 것은 효과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죠. 그러니까 다투려는 자가 주장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생기죠. 그때는 이제 권리 취득하려는 사람이 주장 증명에 대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X이다가 O가 되는 거야. 네, 그리고 8번 보시면 8번에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면 매수하겠다고 약속했다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그런데 매수하겠다 요거는 효력 발생 정지 조건이죠. 근데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면 그랬는데 이건 불능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불능 조건은 정지 조건일 때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조건 없는 법률행위 그러면 틀린 것이다. 6번 정답이다. 기해무, 불정무 반대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렇게 되면 되죠. 9번에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은 불법 조건이 붙어 있으면 불법 조건은 물론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법률행위까지 무효가 된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가시면 옳지 않은 것은 2번에 해제 조건부 증여계약에서 그 조건이 불능인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증여계약은 무효다. 틀렸죠? 불정무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해제 조건은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렇게 된다. 무효가 되는 것은 정지 조건일 때 2번 정답이다. 네, 이렇게 풀면 되고 자 11번 보시면 11번에 옳지 않은 것 이게 기해무, 불정무 그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정지 조건 아니고 해제 조건일 때. 그다음에 미음번에 채무 면제는 단독행위이므로 조건 기한을 붙일 수 없다.
원래 단독행위는 조건에 지나지 않죠. 그런데 상대방이 동의가 있거나 이익만을 주는 경우, 채무 면제는 유증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조건, 기한 붙여도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미음번 X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12번으로 가시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게 니은번 조건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시켰을 때 야, 안 됐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니은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보시면 옳은 것은 했는데 4번에 기한의 효력은 기한 도래시부터 생기며 당사자가 특약을 하더라도 소급표가 없다. 기한 도래시부터. 근데 여기는 소급표가 없죠. 근데 특약도 안 돼. 특약으로도 소급표를 인정할 수 없다. 이게 조건과 다른 점이다. 이렇게 했죠. 14번 보시면 기한은 옳은 것,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는 거죠. 5번 정답이다. 이렇게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5번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은 이게 기한의 이익은 채권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채권자가 아니고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돼야지 되죠. 그 다음에 16번 보시면 옳은 것인데 니은번 보시면 채무자가 담보 제공하기로 해놓고 그 담보 제공을 하지 않으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돼 버리죠. 니은번 맞다. 주장하지 못해. 네. 그 다음에 바로 18번 가시면 기한의 이익을 가지지 않는 자는 사용대차의 대주는 무상으로 빌려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주가 이익을 갖는 게 아니고 차주가 이익을 갖는 거죠. 그래서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이익은 차주에게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20번으로 가시는데 20번에 옳은 것은 5번에 보시면 이자부 소비대차에서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에게도 있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 전에도 변제할 수 있다.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기한 전에 변제할 수 있죠. 다만 손해배상을 하고 손해를 배상하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5번 맞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